안녕하세요. 교양대학 교수 심지현입니다. 글쓰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는 행위입니다.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글로 표현하기, 글 다듬기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글쓰기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5단계를 거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경험이 부족하고 글쓰기가 어려운 우리들은 이 5단계에 따라서 글쓰기 연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글쓰기 전 계획하기. 뭘 계획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글을 쓰기 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뭘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입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장 차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식이다라고 하면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도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정보 전달을 할 거냐 아니면 친교이냐에 따라서 또 이 글을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냐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성격과 진술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 관로를 하나 보여놨는데요.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글을 쓰기 전 고민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지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자, 이 무엇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무엇은 소재에 대한 무엇이 있을 수 있고요. 소재에 대한 무엇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제에 대한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거는 소재에 대한 무엇이었을 거예요. 가주제랑 연결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제에 대한 무엇, 참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엇에 대해서 쓰지라고 하는 이 무엇은 가주제와 참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주제는 글의 내용인 건 맞아요. 내용인 건 맞는데요. 굉장히 그 범위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넓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볼펜, 마우스, 컴퓨터 이거 다 가짜 주제인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와 마우스에 그리고 볼펜에 대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참 주제를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야만이 글이 선명하게 내가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제를 설정하셨다라고 그 가주제를 설정했는지 참주제를 설정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심청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세요라고 했을 때 리포트 제목을 심청전을 읽고 라고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가주제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심청전을 읽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 독후감을 쓸 거냐에 따라서 글의 제목이 드러나겠죠. 그게 참주제예요. 자, 참주제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참주제를 잡는 방법은 가주제에서 점점 좁히고 한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글 쓴 사람의 능력과 글의 길이에 따라서 참주제는 더 좁힐 수 있고 더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던져졌는 주제가 가짜 주제가 게임이에요. 자, 게임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라 라고 이제 교수님이 리포트를 줬죠.
개인 뭘 쓰지? 무엇을 쓰지? 고민하시잖아요. 이 무엇은 소재에 대한 무엇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게임 그러면서 그냥 글쓰기 막 하세요. 그러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내용 안에 뭐 온갖 게 다 들어가요. 게임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아, 게임의 중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게임과 관련된 건강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게임을 선호하는 뭐 연령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는 게임과 관련된 건강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선택했어요. 내려갈 거예요.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게임과 건강 중에서도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있잖아요. 나는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좁혔죠? 그 신체도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0대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잡은 한정시키고 구체화시킨 주제는 게임이 10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자, 교수님은 게임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오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리포트 제목에다가 참 주제를 잡았잖아요. 게임이 10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요게 참 주제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글쓰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리포트 제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주제에서 참 주제를 잡는 거는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전체 꽃을 보고 있다가 내 마음에 드는 한 꽃, 장미꽃에 집중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참 주제 잡을 수 있으시겠죠? 자, 요렇게 참 주제를 잡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글의 의도나 목적을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주제를 잡으시는데 나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내가 관심 있고 다룰 수 있는 주제냐? 당연한 거겠죠. 내가 관심 없고 다룰 수 없는 주제를 잡아놓으시면 글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라고 했을 때 그 주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거고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원고 분량을 고려한 주제면 더없이 참주제 설정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주제문을 만드셔야 돼요. 자,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주제에서 참주제를 잡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주제는 난 산에 가고 싶어 라고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산에 갈래? 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뭐 백두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나 한라산 갈래요 라고 이제 했어요. 이게 참주제 잡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럼 너는 한라산을 왜 가려고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러저러저러 해서 한라산에 가려고 해요를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쓰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논의의 방향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주제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 4페이지를 쓰든 5페이지를 쓰든 6페이지를 쓰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제문인데요. 주제문을 만들 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평서문 다로 끝이 나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문을 만드실 때는 내 생각이 하나만 드러나야 돼요. 그 주제문 안에 뭐 여러 개가 막 드러나게 되면 본인도 그 글 안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반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문을 만드실 때는 이런 사항들을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샘플을 지금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주제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 6개의 주제문 가운데서 주제문이 가장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친구 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주제문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결하고 구체적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서문 다로 끝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주제문이
지금 몇 번인가요? 자, 일단 평서문이 안 되고 다로 끝이 나지 않는 1번, 2번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6번에 학생이 썼는 이 주제문이 주제문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주제문으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친구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경우예요. 보시면은 월부 구입은 가계 부담을 덜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라는 소리고요. 소비 성향을 부채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는 소리잖아요. 본인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주제문을 만들었는데 물음표가 생겨요. 독자 입장에서. 국민들의 무질서 행위라고 할 때 그 무질서가 도대체 어디야? 그 다음에 각 부분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또 다시 물어봐야 돼요. 가능하면 주제문은 구체적으로 나 이 말 하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다라고 했을 때 6번의 주제문은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담배 안에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져 있는지를 글 속에서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제문을 만드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글을 쓰기 전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목적,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주제가 아닌 참주제를 설정하시고 내가 이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주제와 주제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글이 읽는 독자도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글쓰기 하실 때 참주제 설정하시고 주제문을 분명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